안녕하세요. 오늘은 빈도 분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도 분석이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이 목표 변수가 범주형이고 설명 변수도 범주형일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빈도 분석하면 특히 이제 교차 분석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다음에 카이스케어 테스트라고 분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거 외에 이제 피셔 이그젝트 테스트라는 것도 좀 알아보셔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테이프 분석 방법이 언제 쓰이냐면요, 데모그래픽 테이블 그릴 때 이렇게 성별 해가지고 PVR이 있는 사람에서 남자, 여자, PVR이 없는 사람의 환자에서 남자, 여자 해서 빈도가 성별이 뭐 여기 보시면 지금 남자가 12명, 여자가 51명이니까 한 2대 한 2대 8 정도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여기는 한 1대1 되죠. 그래서 이것이 빈도적으로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석을 할 때 한적하고 p-밸류를 산출을 할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크게 이제 카이스케어 테스트란 걸 여러분한테 얘기를 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셔 이그젝트 테스트에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맥레마 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전을 하나 던지고, 그 다음에 주사위를 하나 던지고 동전을 하나 던지는 그런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30번씩 했습니다.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동전이 나오는 앞과 뒤가 나오는 횟수는 한 15번, 15번 정도 나오겠네 하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사위에서 3의 배수와 아닌 것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지어보면은 이게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10번, 20번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해보면 반드시 그렇게 나오진 않죠. 예. 요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쪽은 이렇게 해서 기대하는 정도가 되겠고요. 실측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고, 뭐 다른 경우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관찰횟수하고 기대횟수하고 관찰횟수다 기대횟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관찰횟수하고 기대횟수가 얼마만큼 비슷하냐 한지 이런 것을 이제 분석하는 것이 카이스케어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나오는 거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요 안에 보시면은 10번이 3의 배수인 10번이 두 개로 나누면 5번 5번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뭐 4대 6 정도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20번이 10번 10번이라고 나올 수 있는데 9번 11번 이렇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뭐 그냥 통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 있지?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10번이 앞이 주사위를 던지고 동전을 던졌어요. 근데 이게 8번이 나왔대요. 뒤 2번밖에 안 나오고. 그리고 이 3이 아닌 게 나왔을 때는 앞이 2번 나오고 뒤가 18번이 나왔대요. 이러면은 주사위가 나온 결과에 따라서 동전이 앞뒤가 바뀐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가능성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왠지 주사위가 나온 결과에 따라 동전이 앞뒤가 나오는 결과가 영향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분석을 할 때는 뭐 어떤 공식에 의해서 한다. 근데 카이스케어 분석 이 분포 자체가 카이스케어 분포라는 것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카이스케어 테스트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요.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규모가설과 대립가설이 되겠습니다. 규모가설은 두 변수가 상관이 없다예요. 그러니까
동전을 던지고 주사위 결과를 보는 주사위를 던지고 동전의 앞뒤를 보는데 두 개의 행위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규모가설이 되어 있고요. 대립가설은 아니다,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립가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되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주사위가 나오는 결과에 따라 동전이 앞뒤가 바뀌더라 하는 이게 결론을 여러분들이 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클스라는 데이터인데요. 링클스 데이터, 실제 데이터 이름은 링클스입니다. 죄송합니다. 링클스예요. 링클스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냐면은 1000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대요. 1000명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주름이 없다, 있다, 비흡연이다, 흡연이다 이렇게 했는데 뭐 요즘에는 과거 흡연도 많이 따지긴 합니다만 문제를 좀 간소화하기 위해서 그거는 생략을 하고 그냥 이분형으로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흡연이 주름에 영향을 미치는가? 라고 이렇게 귀무가설을 의문을 잡았어요. 그럼 귀무가설은 뭘까요? 흡연 여부와 주름 여부는 관계가 없다 가 되겠고, 대립가설은 흡연과 주름은 관계가 있다라고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흡연이 주름에 영향을 미치는가 라고 썼으니까 당연히 이 흡연 여부가 설명 변수가 되고 주름 여부가 목표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할 때 분석, 기술 통계, 교차 분석 이렇게 들어가셔서 하나씩 넣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설명 변수와 목표 변수를 하나씩 넣어 주시면 되는데, 설명 변수와 목표 변수를 어떻게 넣으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저는 분석을 할 때 항상 이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얘기를 드리고요. 행에는 설명 변수, 열에는 목표 변수를 넣는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셀을 통계량을 누르신 다음에 내가 카이 제곱 분석을 할 거기 때문에 카이 제곱이라고 한 것을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셀에 가서는 10%라는 것을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계속한 다음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해볼게요. 분석, 기술 통계, 교차 분석하고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 변수인 흡연 여부는 행으로 놓고 목표 변수인 링클스는 열에다 놨습니다. 지금 여기 모양이 조금씩 다른데 제가 데이터상에서 여기 데이터상에서 지금 여기는 보니까 명목으로 되어 있네요. 요걸 갖다 뭐 척도로 바꾸면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뭐 별 분석에는 지금 문제를 주는 게 아니니까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설명 변수는 행, 목표 변수는 열, 그 다음에 통계량에다가 카이 제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셀에는 10%도 체크를 한다 했는데 행 퍼센트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행 퍼센트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은 이런 결과가 이제 나왔습니다. 자, 행 퍼센트라고 하는 것은 여기 70.6하고 29.4%를 더하면은 이렇게 100%가 나옵니다. 10%라고 하는 거는 여기 주름이 없는 사람 중에 흡연과 비흡연을 나누면 81.8%와 18.2%로 나눈 것이 이것이 1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시를 하시면 되는데 저는 통상적으로 설명 변수, 목표 변수 이렇게 놓기 때문에 셀은 항상 행 퍼센트만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더 얘기를 드리고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결과가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테이블과 똑같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요.
이것을 이제 표를 작성을 해요. 그러면 꼭 이런 분들이 있다고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어요. 494명 81.8 이렇게 썼어요. 근데 지도 교수님이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써라 하면은 이제 여기다 대고 이렇게 했으니까 해놓고 81.79가 되겠죠. 예, 81.79다 이렇게 쓰는 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틀린다고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494 하고 쓰지 마시고 는 콘카테네이트 494명 문자가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가로 열고 81.8 들어가고 가로 닫으면 될까요? 안 됐네요. 그쵸? 요게 81.8%라고 써 있는 것이지만 실제 값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라운드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이렇게 아직도 안 됐네요. 곱하기 100 해주면 이렇게 생긴 테이블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시면은 지금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고요. P밸류는 카이 제곱의 P밸류를 보셔야 되니까 정근 유의확률 양측 검정 요 값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테이블은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아까 이렇게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요 설명 변수와 목표 변수예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지금 여기 지금 PV 이 논문에서는 PVR이 있는 환자와 없는 환자로 나누어서 무엇을 보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밑으로 지금 계속 연속형 이런 빈도 변수가 계속 붙어요. 이런 변수가. 그리고 P밸류 계속 나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분석을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 밑으로 계속 붙게 되거든요. 이 밑으로 데이터가. 그런데 저기에서 행과 열을 바꿔서 이게 분석했다 치면은 테이블이 이 옆으로 계속 붙어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분석을 하실 때는 가급적 설명 변수는 행, 목표 변수는 열 이렇게 넣는다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데이터 분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데이터를 꼬셔야 돼요. 귀찮으니까 한 번에 잘 가보도록 하시는 습관을 들이면 좋고, 엑셀에서 요거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금 보여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전에는 2x2 테이블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R/2 테이블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이 알개가 있고요, 열이 두 개만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행이 두 개만 있고 열이 시계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 분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R/C 테이블이 돼도 어차피 카이 제곱 분석은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귀무가설, 여기 이 상태라면 귀무가설은 이 열과 이 그룹 간에는 관계가 없다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것을 바꾸어 말하면은 P1부터 P2, PR까지 전부 다 같다라는 것이 되겠고, 대립 분석은 아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카이스퀘어고 자유도가 R-1개인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라서 분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어려운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럭 타입이라는 데이터를 하나 가지고 올 거예요. 지금부터. 자, 그래서 드럭 타입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기 어디
있겠죠? 아, 여기 있습니다. 데이터가. 요거 숨겨 놓고요. 예. 드럭 타입 데이터예요. 좀 전에 그 링크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데이터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데이터인데 제가 지금은 편의상 드럭 타입 해서 1 에이지 그룹 20대 3, 40대 50대 이상 해놓고 1은 캡슐형, 2는 정제형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빈도를 대고 직접 썼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분석을 하기 전에 반드시 데이터 가중 케이스라는 것을 하나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중 케이스를 지정을 할 거야. 뭘로? Y로. 확인 눌러주시면은 그 분석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 기술 통계량, 교차 분석 했고요. 제가 좀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은 설명 변수, 여름 목표 변수 이렇게 넣는다 그랬는데, 자,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 선호하는 약의 유형이 다른가예요. 그러니까 20대, 30, 40대, 50대에 따라서 캡슐형이나 정제형이나 뭐 이런 거를 선호하는 게 틀리냐 하는 거니까 드럭 타입이 목표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목표 변수, 에이지 그룹이 설명 변수 이렇게 되겠고, 통계량은 카이 제곱 분석할 거고요. 그 다음에 셀에는 10%를 넣는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하면은 이제 어떤 분석 결과가 나와요. 이제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요 데이터 분석 결과 그대로 지금 볼 수 있게 되는데, 데이터 정리하는 건 이제 어떻게 하는지 다 알려드렸고요. 특별히 제가 기대 빈도라는 것도 하나 빼냈었네요. 요거는 이제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에이지 그룹 중 해서 32.5, 67.5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지금 10% 행 퍼센트를 지금 산출을 했는데, 이것도 이렇게 같이 10%로 산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내가 이거는 데이터가 어떻게 설명하기가 좋으냐 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두셔야 돼요. 뭐 항상 저기서는 10%를 나타내야 된다 하는 것은 그건 생각을 안 하셔도 좋고, 내가 설명하기 편한 방법으로 찍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가 지금 10%를 찍어놨는데 여기서는 한 퍼센트가 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 보세요. 20대는 캡슐형이 정제형을 더 선호하죠. 30대, 40대 정제형을 좀 더 선호하긴 하는데, 여기는 67%인데 여기는 57%, 53%예요. 그래서 갈수록 좀 줄어드는 현상이 여기 눈에 보이죠. 이런 때는 그 오히려 저기가 좀 낫습니다. 행으로 표현해서 저기 설명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서 지금의 예제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죄송합니다. P밸류 뭐 본다? 카이 제곱 본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0.053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연령과 선호하는 약의 유형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결론을 질 수가 있습니다. 단 이게 여기 지금 20대, 30, 40대, 50대 이상 하니까 여기가 지금 선형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간혹 선형 대 선형 결합이라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0.019니까 이렇게 해서 좀 연령이 갈수록 정제형을 캡슐형을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보인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으신 분은 요것을 들이대신 요것을 P밸류 삼아서 주장을 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카이 스퀘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차 분석, 이 카이제곱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규 분포가 기본이에요. 정규 분포가 기본이라서 샘플 수가 많아야 성립되는 분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샘플이 많고 적은 게 도대체 어떤 게 어떻게 기준이 돼야 되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요 하나하나를 전부 셀이라고 그러거든요. 각각을. 자, 근데 요 아래 보시면은 0셀 0%는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진 셀입니다. 최소 기대 빈도는 48.57입니다. 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잡을 때 여기 셀이 적어도 5개 이상은 돼야 돼요. 데이터가 5개 이상씩은 돼야 카이제곱 분포를 통해서 분석을 할 수 있다 하는 요런 좀 간단한 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분석하다 보면은 안 그런 일도 있죠. 내가 데이터 자체가 이미 적어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때는 피셔의 정확 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어 뭐 잔뜩 적어놨는데 요거 분포 자체가 초기화 분포라고 하는 분포예요. 그래서 그 초기화 분포를 통해서 분석을 한다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예제 프로그램 한번 보겠습니다. fisher.sav라고 적어놨는데 데이터가 죄송합니다. cancer.sav입니다. cancer.sav 파일입니다. 자, 그래서 수술을 한 경우에는 23명 중에 2명이 치료가 안 됐어요. 방사선 치료를 해보니까 21명 중에 6명이 치료가 안 됐어요. 자, 그래서 수술 방법에 따라서 암이 치료가 됐느냐 안 됐느냐라고 하는 걸 검증하고 싶은데, 여기 보니까 기대 빈도가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때는 피셔의 이그젝트 테스트라는 걸 써주셔야 되는데요. 자, 데이터 가져와 보겠습니다. 요거네요. 요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요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기 보니까 수술 방법, 그래서 요 수술 방법은 수술했느냐 방사선 치료했느냐 그거고, 치료가 안 됐다 됐다 한 거고요. 여기 보니까 빈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해주셔야 돼요? 분석할 때 가중 케이스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할 때 다시 카이제곱 분석을 넣어 놓으시면 수술 방법에 따라 수술 치료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니까 위에 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량은 카이제곱을 체크해 주시고 나오시면은 요렇게 피셔의 이그젝트 테스트를 해주는데, 여기 보시면은 피셔의 정확한 검정한 요 0.126 요게 피밸류가 되겠습니다. 요 0.126 한 요것이 피밸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뭐라고 지으면 될까요? 수술 방법에 따라서 치료가 안 되거나 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맥레마 테스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어떻게 얘기를 드려야 되냐면은 그 T-테스트에서 그 대응 비교란 게 하나 있어요. 페어드 T-테스트라고. 근데 한 사람한테서 사전 사후의 데이터를 뽑았는데 범주형 변수를 뽑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병원에서 인턴을 32명을 뽑았어요. 9명하고 23명 32명을 뽑았어요. 근데 인턴 뽑을 때 당신은 무슨 과를 갖고 싶어서 여기 병원에 무슨 과에 관심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외과계에 관심 있는 사람이 9명 있고요. 내과계에 관심 있는 사람이 23명 있었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전공의 시험을 볼 때 어떤 과를 지원했나 하고 보니까 20명이 외과계를 지원하고 12명이 내과계를 지원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 셀하고 요 셀이 빈도가 크면은, 요 셀이 빈도가 크면 사전과 사후가 똑같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요 셀과 요 셀이 크기가 크면은 사전과 사후가 바뀌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분석을 할 때 써먹는 방법이 맥레마 테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차 분석에서 통계랑 할 때 맥레마 하나만 찍어 주시면 돼요. 요거는 preference.sav 파일에 있고요. 마찬가지로 예, 요렇게 데이터가 돼 있으니까, 예, 요런 식으로 데이터가 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선택해 주시고 되면 요거 가중 케이스 지정해 주시고 분석하셔야 됩니다. 자, 맥레마 테스트에서 맥레마하고 이게 체크하시면 돼요. 카이 제곱은 여기서는 해당이 안 되는데 제가 편의상 지금 체크를 해놨어요. 왜냐면 예, 체크를 해놨어요. 자, 그래서 맥레마 테스트에 의한 맥레마 검정하면은 0.019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애들이 전에는 내과계를 지원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1년 있다고 보니까 외과계를 더 지원을 많이 했구나 하는 그런 결론을 여러분들이 도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피어슨 카이 제곱 요거 보시면은 0.612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분석 잘못하면은 유의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유의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맨 끝으로 피셔 이그젝 테스트가 이 SPSS는 2x2 테이블에서만 해줘요. 무슨 얘기냐, 아까 스모크 주름된 그 흡연과 주름 여부 분석할 때는 여기 이렇게 피셔의 정확한 검정 그 피밸류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연령에 따른 드럭 타입의 그 선호도를 보니까 여기 피셔에 대한 검정이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SPSS는 2x2 테이블에서만 피셔의 정확 검정을 해줍니다. 만약에 내가 2x2 테이블이 넘어갔는데 피셔의 정확 검정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R이나 SAS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SAS 같은 경우에는 한 카피가 한 1000만원, 2000만원 정도 하거든요. 좀 비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쓰시다고, R은 공짜라서 쓸 수가 있는데 제가 언제 시간이 되면은 그거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